구실이야기 213회입니다. 부부간에 계좌이체하더라도 어차피 6억까지는 세금 없다 라는 담론에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자입니다. 최근에 한 경제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꽤 높은 분의 영상을 접했고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니었는데 부부간의 자금이체도 어차피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 없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만든 주제입니다. 안 그래도 자녀에게 5천까지 비과세, 부부간에 6억까지 비과세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고객님들도 실무에서 아주 많이 접하거든요. 부부간 6억까지 괜찮다, 증여세가 없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비과세여서가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 때문임을 꼭 알아주세요. 보통 고객님들은 비과세든 증여재산 공제든 어차피 증여세가 없다는 결론에 포인트를 맞춰서 알고 계시지만 그런 표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증여세만 놓고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은 없겠지만 비과세로 보느냐, 증여재산 공제로 보느냐에서 상속세 및 세무조사까지 염두한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선 딱딱하지만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상증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왠지 느낌이 증여세 부과하면 안 될 것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나아가 실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이 부분인데요. 사회통념상을 어디까지,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늘 문제되는 부분이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 또는 소득 없는 성년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들은 증여 문제가 없지만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의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양 의무 없는 자가 지급한 생활비 교육비이므로 쟁점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돌아와서 증여재산 공제는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다고 할 때 배우자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사례로 사전증여 없는 배우자에게 과거 10년간 누적으로 6억 원의 계좌이체가 있었다면 6억 원을 그 자체로 비과세로 보나 증여재산 공제로 적용하나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를 안 한다라는 거니까 과거 10년간 누적 얼마 받았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전부 과세 안 하는 것인 반면 증여재산 공제는 받은 재산은 과세 대상이다. 다만 공제를 적용한다. 이므로 배우자에게 준 6억 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은 맞지만 공제가 6억 적용돼서 낼 세금이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증여세는 똑같이 없지만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에서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 6억 원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면 상속재산에 합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로서 6억 원은 증여세가 없지만 증여재산은 맞으니까 상속재산에 그대로 더해져서 상속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로 살펴볼게요. 사망 직전 5년, 60개월 동안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7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다고 할게요. 총 4억 2천만 원입니다. 월 700씩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든 증여세는 없을 겁니다. 받은 배우자가 매월 어떻게 썼나 봤더니 700 받아서 250만 원 정도는 실제 생활비로 썼고 남은 450만 원은 알뜰하게 남겨서 배우자 본인 명의 주식 또는 예적금 등 금융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 간에 어차피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월 생활비로 사용한 250만 원에 60개월, 총 1억 5천만 원은 증여세 비과세가 맞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쓰고 남은 돈 월 450만 원, 5년간 총 2억 7천만 원은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에 흘러갔고 이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없겠죠. 그러나 10년 내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봐서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 비율이 3.5분의 1.5, 상속세 적용세율이 30%로 가정하면 생활하고 남은 2억 7천만 원이 증여세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속재산 합산되면 상속세만 대략 4,50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상속세 하면서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사례입니다. 또는 일반 상담 단계에서도 아주 많이 착각하는 주제죠.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을 고객에게 소명 요청을 하면 늘 받는 질문은 어차피 6억까지 세금 없는 걸로 하는데 왜 이런 걸 다 소명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누적 금액 중 얼마를 생활비로 볼지, 얼마를 증여 혐의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볼지, 결과적으로 증여로 볼 금액이 얼마일지 구분해내는 것이 배우자 간 거래 분석에서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부부간에 계좌이체 하더라도 어차피 6억까지는 비과세라 세금 없다, 괜찮다, 문제없다 라는 담론에서 용어를 명확히 해서 착오가 없어야 한다. 부부간 계좌이체로 6억까지 괜찮다는 것은 비과세 때문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어차피 공제도 6억이니까 증여세만 없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탈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여담이지만 연차가 낮을 땐 고객을 상대로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고객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존중해서 상담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오늘 같은 주제, 고객이 증여재산 공제를 비과세로 알고 있으면 그냥 비과세로 상담하고 이해를 도와라. 굳이 양도세, 부가세로 표현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로 정정하지 말아라. 산출세액 계산할 때 고객이 누진공제를 마치 세액공제처럼 이해하고 있어도 이를 억지로 개념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어로 사고한다는 개념인데 특정 단어, 문장 등을 구사함으로써 올바르게 생각하게 된다 싶거든요. 고객은 분명하게 증여재산 공제 개념을 염두에 두고선 편의상, 느낌상 비과세로 이해하고 표현한다면 이를 전문가로서 정정해주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늘 살펴봤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세로 부르는 게 무슨 큰 차이겠냐마는 이때에도 어떤 고객들은 뭔가를 양도, 즉 팔기만 하면 세금 내는 줄 아시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는 전체 명칭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양도했는데 소득, 즉 이익에 세금 낸다는 게 단어에 포함되어 있죠. 또 누진세율 세목 하에서 계산 편의상 누진공제라는 산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건데 고객들은 무턱대고 나도 세금 적게 내고 싶으니까 누진공제 적용해줘요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누진공제 개념을 설명하지 않으면 전문가로서 그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겠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편하게 설명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법률 용어로 차가감 납부세액이라는 말이 있어도 상담할 땐 어차피 고객이 궁금한 건 내야 할 세금이니까 이를 낼 세금이라고 표현한다든가,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가 딱딱하니까 이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를 고객이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대로 정정해주지 않고 상담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오히려 틀린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올바른 용어 사용으로 오늘 주제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아서 놀라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13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